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 동작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액티브 영역, 즉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할 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경우에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가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 동작했을 때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가 오프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전류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컬렉터 전류도 당연히 0A가 되겠죠. 이 경우에 저항에 걸린 전압은 0V가 되겠고요. 컬렉터 전압은 VCC인 5V가 되겠습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꺼지는 경우가 되겠지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치가 켜진 상태는 어떻게 되죠?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매우 낮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베타가 100인 경우에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0.2V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베이스 전류가 40 마이크로암페어가 된다면 이 커브상 컬렉터 전류는 1mA가 되겠습니다. 베타가 100이면 4mA가 흘러야 되겠지만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 전압이 낮기 때문에 1mA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30 마이크로암페어가 흘러도 1mA가 되겠습니다. 동작점이 여기가 되겠죠. 즉 IC가 베타 IB보다 적게 동작하는 조건이 됐을 때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는 매우 낮은 전압, 예를 들면 0.2V가 되겠습니다. 신호형 트랜지스터에서는 컬렉터 에미터 전압이 포화 상태일 때, 즉 세츄레이션 상태일 때는 0.2V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컬렉터 전류가 낮다면 더 낮을 수도 있겠고요. 높다면 더 높은 전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 동작하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B 전압이 0V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지요. 이 경우는 이 루프 3에 걸린 전압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 전류는 어떻게 되죠? 0A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0A가 되겠죠. 이 경우에 컬렉터 전압은 5V가 되겠습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오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이스 전압이 매우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전압이 컬렉터 전압과 마찬가지로 5V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루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RB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VB 전압에서 VB 전압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동작할 때 VB 전압을 0.7V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4.3V가 RB에 걸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스 전류는 어떻게 되죠? 베이스 전류는 바로 RB분의 VB-VB, 즉 5 빼기 0.7V, 0.43mA가 흐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베타가 100이기 때문에 IC는 어떻게 되죠? IC는 베타 IB 43mA가 흘러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1kΩ 곱하기 43mm, 43V가 되겠고 컬렉터 전압은 마이너스 37V가 되겠죠. 컬렉터 전압의 최대치는 세츄레이션 되었을 때 0.2V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컬렉터 전압은 0.2V를 유지하겠습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켜져서 0.2V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켜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저항에 걸린 전압이 5V에서 0.2V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컬렉터 전류는 1kV분의 5-0.2, 4.8mA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위치의 동작 유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가 켜졌을 때의 전압이 0V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스 전압이 0V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컬렉터 전류는 0mA가 흐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컬렉터 전압은 VCC, 즉 5V가 되겠죠. 그렇다면 VB 전압이 5V일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0.7V라면 베이스 전류는 0.43mA가 됐었습니다. 이 경우에 베타가 100이면 만약에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면 컬렉터 전류는 43mA가 됐었죠. 이와 같이 된다면 컬렉터 전압이 마이너스 37V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온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만약에 트랜지스터가 온 됐을 때 전압이 0이라면, 즉 컬렉터와 에미터 전압이 이상적으로 0V라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1kV분의 5 빼기 0, 5mA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C 전압의 최대값이 0.2V인 트랜지스터가 켜졌을 때 0.2V가 되는 이런 프랙티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전압이 0V면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겠고요. 컬렉터 전압이 5V가 되는 것은 같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VB 전압이 5V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위치가 켜져서 컬렉터 전압은 0.2V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항에는 5-0.2V, 4.8V가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IC 전류는 어떻게 되죠? 1kV분의 4.8, 즉 4.8mA가 흐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온오프 특성을 이용해서 LED를 온오프 해주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VS가 5V일 때, 이때 스위치가 켜져서 LED가 켜지게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ED는 20mA로 켜질 때 2.6V가 되는 그런 LED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ED에 20mA가 될 때 켜지는 이런 경우에 그 회로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VS가 5V일 경우에 스위치가 켜진다면 이 경우에 VC 전압은 세츄레이션 전압이 되겠죠. 이 경우에 세츄레이션 전압이 0.2V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LED가 켜진다면 LED에 흐르는 전류는 20mA가 되겠죠. LED에 걸린 전압은 2.6V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5-2.6-0.2, 2.2V가 되겠습니다. 즉 LED가 켜진다면 저항에는 2.2V가 걸리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LED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R분의 V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ED가 켜졌을 때 VR은 2.2V가 됐었고요. 저항을 우리가 설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LED 전류인 20mA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C는 어떻게 되죠? 20mV분의 2.2, 115ohm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RC 저항 쉽게 설계가 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RB 저항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베타가 100인 경우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20mA가 되기 때문에 베타가 100인 경우 베이스 전류는 0.2mA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확실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의 10분의 1, 즉 2mA 정도 되게 설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S 전압이 5V일 때 RB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5V 마이너스 VB, VB가 0.7이라면 4.3V가 걸리겠습니다. 그렇다면 IB는 RB분의 4.3V가 되는데요. 베이스 전류를 2mA로 설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B는 어떻게 되죠? 바로 2mV분의 4.3V가 되겠죠.
즉 2.15kΩ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컬렉터 저항 115옴, 베이스 저항 2.15kΩ 이와 같이 설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LED 온오프 회로 쉽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